전직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이은영 소장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동네 책방을 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극 관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동화사 방문했습니다. 네. 이 전직 대통령의 공개 활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직 대통령 모두의 활동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가장 영향력이 클 걸로 보이는 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사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내용 중에서 이 TK 지역의 그 부정평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을 받는 것인데 그 아까 이제 제3지대 창당 그 내용도 보면은 제3지대 가겠다는 그 계층이 국민의힘에서 훨씬 더 많이 이탈을 하는데 그게 연령별로 보면은 30대와 20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TK, 그다음에 20, 30대에서는 또 빠져나가는 두 개의 지역이 두 개의 그 계층과 세대가 빠져나가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행보가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는 사실 좀 굉장히 영향력이 좀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열은 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들이 지금 정치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조국 전 교수가 이제 북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데 이제 영향력을 좀 가져오는 그런 행보들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영향력이 더 큰데 총선에서는 이게 그 조국 교수에 대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는 조금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잠깐만 더 배 소장님은 그러면요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활동에 내년 총선이라든가 각 정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영향인데 이런 현상이 전직 대통령이 왜 소환되겠습니까? 현재의 리더십이 시원치 않다, 신통치 않다. 이것의 방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낮죠. 이재명 대표는 계속 리스크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양산이 됐든 PK 지역이 됐든 TK 지역이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힘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또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혁신적으로 추스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역적으로 뭐 PK, TK가 되겠죠. 그리고 이념적으로 네. 적어도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되겠죠. 이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영향력은 있을 것으로 봐야 네. 되겠죠.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야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또 김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에 대해서 네. 패스트트랙을 지정했는데 네, 간호법도 통과됐고요. 네네. 향후 전국 금지금 어떤 전망이세요? 예, 일단은 지금 이런 일련의 법들이 뭐 패스트트랙 내지는 통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라든가 뭐 정부 내에서 공공연하게 여당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헌법상 비상고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치는 없이 그냥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이웨이를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지금 간호법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것도 심지어 그냥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명시적으로 나 이 법안 안 되라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본인이 난 이 약속 같은 거 지킬 필요 없어. 그러면서 또다시 그 대통령의 신뢰가 깨지고 무너지는 이런 네.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역대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야당 당수와 영수회담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네. 건설적으로 지금 여야가 앞으로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뜻과 의지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미경 전 최고위원님 의정 활동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면 여권 안에서도 이게 너무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떤 협치의 국면 이런 것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아니 역대 어느 정권에서 어떤 야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거의 무도할 정도로 법안을 통과시킨 그런 정당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그다음에 지금 170석이죠 이제 이 170석을 가지고 거의 법안을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든다는 거는요. 수많은 이익단체들, 수많은 국민들의 이익을 그 안에서 녹여내서 네. 여야가 어느 정도로 합치를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켜라. 이게 국민의 뜻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소수당인 여당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다수당이 그걸 막 통과시키는데 그럼 대통령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거부권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